죽느냐 사느냐, 인간은 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지만 이미 모든 힘을 써버린 사람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더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400년이 넘도록 되풀이되어 온 질문 앞에 섭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은 죽음을 선택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고통을 계속 견뎌야 하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는 절박한 독백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삶 전체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이 내 삶의 전부도 내 미래의 최종 결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간의 마음을 무대에 올린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영국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난 극작가이자 시인, 배우였습니다. 그는 왕과 귀족, 연인과 광대, 살인자와 배신자 같은 인물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질투, 권력, 사랑,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완벽한 영웅을 만들어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권력을 얻고도 왜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인물의 말과 침묵 속에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비극 가운데서도 햄릿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파고든 작품으로 꼽힙니다. 원문의 to be or not to be는 흔히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되지만 문자 그대로는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도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햄릿은 왜 이 질문 앞에 섰을까? 햄릿은 조용한 방에서 삶과 죽음을 추상적으로 토론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죽었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햄릿의 숙부 클로디어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숙부는 왕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한 유령은 클로디어스가 자신을 살해했다고 말하며 햄릿에게 복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햄릿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령의 말은 진실인가? 복수는 정의인가? 또 다른 살인인가? 숙부를 죽인다면 세상은 바로잡히는가? 아니면 자신도 지모에 잠식된 사람이 되는가? 그는 슬픔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 배신, 분노, 의심, 죄책감과 책임이 한꺼번에 그의 내면을 점령합니다. 사랑하는 오피리아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궁전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그는 왕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햄릿의 비극은 아버지를 잃은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의 기준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왕의 권위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하나를 잃었을 때보다 세상을 이해하던 기준을 잃었을 때 더 깊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햄릿은 묻습니다. 계속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통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1. 인간이 끝내고 싶은 것은 삶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다. 햄릿은 살아가는 이를 운명이 던지는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것을 비유합니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이 한 번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반복되고 어디에도 내려놓을 곳이 없으면 마음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절망은 고통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끝이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말 안에는 실제로는 이런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끝내고 싶다.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버티는 일을 멈추고 싶다. 단 하루라도 아무 책임 없이 쉬고 싶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끝내고 싶은 것이 삶 전체인지, 지금의 관계인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인지, 계속되는 자기 비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끝내야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던 삶의 방식입니다. 떠나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중단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버티는 습관을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절망은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미래로 바꾼다. 사람이 깊이 지치면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집니다. 지금 외롭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외로울 것 같고,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할 것 같으며, 오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정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 감정이 예측하는 미래까지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이 문장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문장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판단입니다. 절망은 사건의 하나의 문장을 덧붙입니다. 직장을 잃었다.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떠났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이번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 앞 문장은 사건이고 뒷문장은 판결입니다. 사건은 아프지만 범위가 있습니다. 판결은 한 사건으로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고통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내리는 모든 판결을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햄릿이 바라보는 궁전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과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3. 생각은 인간을 보호하지만 지나치면 행동을 멈추게 한다. 햄릿은 행동하지 못하는 인물로 자주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겁이 많아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복수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유령을 믿으면 위험하고 믿지 않아도 죄책감이 남습니다. 햄릿의 독백에는 의식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의미의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식은 단순한 지성이 아닙니다. 가능한 결과를 끝없이 계산하고 자신의 판단을 다시 의심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거절을 상상하고 도전하기 전에 조롱을 떠올리며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장 나쁜 결과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고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증거를 고르고 마지막 판결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일수록 마음속에서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꺼내고 종이에 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사실과 두려움을 구분해야 합니다.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 움직이려 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선택할 정도의 작은 근거입니다. 4. 햄릿을 무너뜨린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햄릿에게는 마음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궁전의 사람들은 그를 관찰하고 이용하고 판단합니다. 그는 슬퍼할 자유조차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어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가족을 생각해야지. 이 말들이 언제나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고통보다 말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먼저 없애려 할 때 위로는 다시 침묵을 강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힘든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며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머물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진실처럼 커지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현실의 시간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한 부분이 무너진 것인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딘 것인가? 5. 산다는 것은 고통의 최종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선택한다고 하면 강한 의지와 확신을 떠올립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며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훨씬 작고 불완전합니다. 어떤 날은 희망을 믿지만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 인생 전체를 대신해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는 것과 길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지금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과 어디에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삶의 의미도 언제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명보다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 돌봐야 할 작은 생명, 끝까지 읽고 싶은 책, 아직 전하지 못한 사과와 감사가 오늘을 통과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을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답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판단할 힘이 돌아올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햄릿의 질문을 현실에서 다루는 4가지 방법. 하나, 무엇을 끝내고 싶은지 정확히 말하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가? 이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가? 실패했다는 수치심을 멈추고 싶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버티는 일을 끝내고 싶은가? 문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얻으면 삶 전체를 없애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 사실과 판결을 2줄로 나누기. 종이에 2줄을 씁니다. 첫째 줄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그 일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을 적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다. 두 문장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보다 더 큰 판결이 내 정체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셋, 인생 전체가 아니라 다음 1시간을 결정하기. 지친 마음은 수십 년의 인생을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시간만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물을 마시고, 불을 켜고,
위험한 장소와 물건에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평생을 살아내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 결론보다 연결을 먼저 선택하기. 마음이 가장 위험할 때 사람은 폐를 끼치기 싫어서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고립은 절망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위험합니다. 이 한 문장을 가족, 친구, 상담가, 의료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만약 자신을 해칠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있거나 당장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면 혼자 있지 말고 즉시 지역의 응급기관이나 위기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잘못된 의무를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궁전에서 햄릿이 홀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를 믿을 수 없으며 사랑은 무너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확실한 답을 쥐지 못한 채 묻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이 문장을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햄릿이 그 질문을 말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답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강해도 그 고통이 아직 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희망을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나를 대신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삶을 지키는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알리고 한 끼를 먹고 한숨 자고 다음 아침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위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답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은 끝내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기 위해 산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나를 다음 장면으로 데려간 것은 거창한 확신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하루 미루고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아주 작은 선택이었다는 것을